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표현으로 바꿔주세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니까. 문제는 그런 바뀐 표현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용어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시행. 시행은 다들 잘 알고 있나요? 시행은 두 가지 강력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조건 하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번이라는 게 사실상 계속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좌우되어야 합니다. 같은 조건 하에서 반복한다. 그리고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시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깨지는 주사위를 던지는 것 같은 건 시행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 던지는 순간 주사위 일부가 깨져 나가서 두 번째 던지는 주사위는 처음과 같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아니면 뭐 찰흙 같은 걸로 만들어서 던질 때마다 찌그러져도 안 되겠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좌우된다는 말은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주사위를 던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막 도박판에서 숙달된 타짜가 와가지고 내가 4 만들어 볼게. 4. 이런 애들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4가 나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던지는 건 시행이 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런 얘기고. 두 번째, 표본 공간입니다. 글씨가 왜 이러지? 자, 우리가 이제 사건을 집합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사건을 집합의 관점으로 해석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전체 집합이 있겠죠. 근데 확률과 통계에서는 얘를 전체 집합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요. 샘플 스페이스라고 해서. 그래서 전체 집합 기호로 표시할 때도 집합에서는 U를 쓰죠. 유니버셜 셋이라고 해서. 그런데 확통에서는 S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 쳐놓고 여기다 앞으로 이제 S라고 쓸 거야. 그럼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이고 이 전체 집합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의 집합이에요. 여기서 뭘 깨달아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바로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계시던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아시겠죠?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모든 경우의 수다. 그러니까 나중에 수학적 확률 계산할 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요. 아시겠죠? 다음 사건. 이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고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시행의 결과의 일부입니다. 가령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원소는 총 몇 가지가 있겠어요? 6가지가 있겠죠. 이때 1, 2, 3, 4, 5, 6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1, 2, 3, 4, 5, 6은 그냥 주사위에 새겨진 그 동그라미의 개수일 뿐이지 그걸 사건 자체가 되지 못해요.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지칭해야 돼요.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총 6가지가 있는 건데 가령 내가 2 이하의 눈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사건 A라 하자. 내가 이렇게 임의로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요 3개의 용어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 전사건입니다.
얘는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은 주사위를 던진 시행 예로 들어보면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실질적으로 뭐랑 똑같겠냐 그러면 표본 공간하고 똑같겠죠. 왜냐면 제가 사건이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라고 했는데 부분집합은 전체가 될 때도 부분집합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걔는 전사건이라고 하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공사건입니다. 공사건은 비어있는 사건이라는 얘기죠.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얘는 그러면 집합으로 따지면 뭐하고 똑같겠어요? 공집합하고 같겠죠. 그러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는 게 표본 공간이 전체 집합의 개념이라고 있잖아요. 표본 공간 내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가령 선생님 주사위를 던지면 7의 눈은 안 나오니까 7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공사건인가요?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주사위를 던지면 7의 눈은 안 나오잖아. 7의 눈이 나온 사건은 공사건이네. 아 이런 표현 적절하지 않다고. 전체 집합이 1의 눈 아니면 2의 눈 아니면 3의 눈 아니면 4의 눈 아니면 5의 눈 아니면 6의 눈이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샘플 스페이스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깥에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네? 주사위 굴렸을 때 공사건 뭐가 있어요? 없죠. 말 그대로 null 이벤트인데 말 어떻게 해요? 없는 사건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근데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동전을 던졌는데 지구가 폭발하는 사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진격을 연이하는 사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사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공사건 아닐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비어있는 사건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냥 진짜로 공집합의 개념이고. 그럼 공사건은 뭐예요? 말을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집합인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다음 근원 사건입니다. 근원 사건이라는 이 표현을 특히 주의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나중에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전제 조건을 이야기할 때 표본 공간 내의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라는 표현을 쓸 거거든요. 근원 사건이 뭐였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알았죠? 예. 얘는 어떤 시행에서 얻을 수 있는 사건 중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눈다는 거 나누지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분할한다는 얘기예요. 나눌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러면 원소의 개수 자체가 몇 개가 있어요? 근원 사건은 한 개입니다. 한 개. 한 개의 원소만 가지고 있는 사건이 근원 사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부분 집합입니다. 이게 근원 사건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정리를 안 하면 설명 못 하니까 용어를 싹 정리해놓고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입니다. 글씨가 또 안 써지네. 두 사건 A, B와 표본 공간 S에 대하여
첫 번째 합사건입니다. 근데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죠. 합집합인가 보다. 그죠? 예. 사건 A 또는 아기치네. 펜슬 좀 교체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문제 있는 거. 계속 그렇게.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집합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요? A 이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확통에서는 얘를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읽습니다. A 합집합 B라고 읽지 않고요. A, B가 사건이니까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읽어요. 네. 다음 곱사건입니다. 교사건이 아니면 주의하세요. 교사. 교사건은 뭐 누구한테 뭐 시켰다는 얘기의 느낌이 강하죠. 교사. 그럼 교살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집합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죠? 예. 뭐라고 읽겠습니까? A와 B의 곱사건이라고 읽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확률과 통계에서 말하는 동시에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동시에와 매우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동시에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simultaneous 일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동전 하나를 던지고 1조년 뒤에 주사위 하나를 던질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던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냥 시간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A라는 사건이 발생하면 B라는 사건이 결국에는 발생한다. 그러면 동시에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사위 6개를 동시에 던지나 하나를 6번을 동시에 던지나 똑같은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동시에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해 쓰긴 하지만 실제로 동시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자, 영어 선생님도 아니고 영어원 가서 물어보시죠. 네. 그냥 어쨌든 같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적으로 큰 격차를 두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확통을 크게 오해하거든요. 아, 동시에라면 왜 동시에 안 일어나냐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네. 자, 다음 배반 사건입니다. 배반 사건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방금 내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썼는데 이해 제대로 하셨어요? 아, B가 좀 더 늦게 일어나는군 이런 병신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 사건 A가 발생하면 사건 B는 발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사건 A가 발생하면 사건 B는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건 B가 발생하면 사건 A가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서로 배반,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mutually exclusive라고 표현하거든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고. 예. 즉 그냥 곱사건이 공사건이다 라고 하면 돼요. A와 B는
서로 배반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서로 배반이라는 용어는 관계에 관한 용어이고요. 그럼 배반 사건은 뭐냐? 이때 A가 B의 배반 사건, B가 A의 배반 사건, 이렇게 사건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관계를 표현할 때는 서로 배반, 사건 자체를 지칭할 때는 A가 B의 배반 사건, B가 A의 배반 사건,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여 사건은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이죠. 중등 때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중등 때는 적어도 나오면 여 사건 써라 이렇게 가르치죠. 예, 고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오는데 여 사건 써다 잣되는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글자를 보고 여 사건으로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예. 얘는 사건 A에 대하여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건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도 A의 여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특히나 A의 여사건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U 차집합 A 쓰시면 안 됩니다. U 대신에 뭘 쓴다고 했어요? 샘플 스페이스를 쓴다고 했죠? 아시겠죠? 네. 그럼 왜 이 새끼들은 다른 기로 쓰는 거냐? 나도 몰라요. 간지요? 다시 이 용어들 다 정리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방금 배웠으니까 아직 익숙해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익숙해질 만한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얘도 지금 보시면 하나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I의 눈이 나오는 것을 이 I라고 하잖아. 무슨 말이야? 거기 새겨진 그 동그라미의 개수 자체는 사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니? 이 아이들아? 네. 다음에 이를 쓰는 이유는 사건이 이벤트니까 이를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샘플 스페이스를 써보면 E1, E2 1, 2, 3, 4, 5, 6이라고 안 쓰고 있다는 사실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거죠. 사건 A는 3 이하의 눈이 나온 사건이니까 E1, E2, E3가 될 거고 사건 B는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이니까 E2, E4, E6가 될 거예요. O의 눈이 나온 사건은 E5가 되겠죠. A와 B의 합사건은 C의 여사건과 같은 보여라. 그냥 보이면 되죠. A와 B의 합사건은 집합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냥 집합 연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의 여사건 역시 그러니까 실제로 같다는 게 확인되죠. A와 B는 배반 사건이 아님을 보여라. 서로 배반이 아님을 보여라. 서로 배반이면 곱사건이 공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곱사건이 공사건이 아님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B의 곱사건은 E2가 존재하니까 얘는 공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은 몇 개가 있냐? 그러면 E1, E2, E3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의 개수일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2의 세제곱
8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건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무엇을 구하라고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수학적 확률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수학적이지 않은 확률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교육과정 내에서 우리가 확률 총 3개를 사용합니다.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이렇게 총 3가지를 사용하고요. 이 확률과 통계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통계학은 무엇을 다루는 학문이냐라고 했을 때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uncertainty. 이걸 다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불확실성을 다룬다. 근데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 없어요. 아시겠죠? 예. 근데 이게 불확실하다고 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지 않고 방치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최대한 연구해서 유의미한 걸 찾아내보자. 이게 확률 통계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저런 거 왜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이런 얘기고, 실제로 확률 통계학은 유일하게 연구실에서 출발하지 않았거든요. 확률 통계학은 유일하게 도박장에서 출발했죠. 유일한 학문입니다. 네, 도박장에서 출발한 유일한 학문이고, 도박장에서 출발했다고 하니까 무슨 도박 중독자들이 갑자기 연구 모임 같은 거 해가지고 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카지노가 배당을 어떻게 해야 카지노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연구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영업을 하면 할수록 카지노에 돈이 어떻게 하면 계속 꾸준히 쌓일 수 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이 자신이 딸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지노가 너무 많은 걸 또 가져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강력하게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이 해볼만한데 이런 느낌을 주고, 사실 이 시행을 계속 반복하면 사람들은 돈을 다 잃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도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연구실에서 다 검증이 된 사안이야. 니네가 백날 그거를 종이에 적어가면서 연구해봐야 절대 돈을 못 단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멍청하게 가서 돈을 쓰는 거예요?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도파민 중독이 돼가지고 따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따든 잃든 그 도파민 분출되면서 카탈시스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두뇌가 고장나면 고치지 못합니다. 못해요. 못 고칩니다. 예, 여러분들 잘 나가는 중견기업의 사장이 회사 다 털어먹고 이런 거 일도 아닙니다. 진짜예요. 예, 그래서 절대 그냥 재미로라도 안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특히 요즘에 중고등학생들 인터넷 도박 사이트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그죠? 예. 그것 또한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거에 열광을 하냐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걔들이 카지노보다 좀 덜해요. 가져가는 비율이. 그러니까 더욱 사람들한테 해볼만 하다는 느낌을 줘요. 왜 카지노보다 덜하냐? 불법이잖아요. 세금 안 내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익률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이라서 직원도 필요 없고 막 이러니까 이익률이 아주 크죠. 그래서 그 부산에서 최근에 불법 도박으로 검거된 조직들 보니까 5만 원짜리 돈 다발 침대처럼 쌓아놓고 있던데, 나는 그 침대 매트리스인 줄 알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5만 원짜리 돈다발이 이렇게 침대 형상으로 쌓이는 거예요.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성기훈 오징어 게임 정말 편해. 여튼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게 떼돈을 버는 걸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중독되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두뇌의 기능이 고장나는 거랬잖아.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그 도박에 입문을 해버리면 아주 큰일 나요. 못 고친다니까요. 그냥 못 고칩니다. 예. 그래서 절대 옆에 친구들이 무슨 토토를 해서 내가 20만 원을 따서 매점을 쏜다 뭐 이런 얘기 해도 절대 그런 유혹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진짜. 알겠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훈적인 시간이 돼버렸네. 아무튼 진짜 큰일 나요. 수학적으로 그냥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다, 그걸로 돈을 버는 것은. 그냥 그 시행을 반복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잔고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 영으로 술마는 것도 아니에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요. 온갖 빚을 다 끌어다 쓰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수학적 확률, 그러니까 다루는 확률 중에 하나인 수학적 확률을 다루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확률 종류 여러 가지라는 얘기는 상황에 따라서 이걸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아주 적절한 상황에서만 수학적 확률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내일 출근할 확률 얼마일까요? 0. 0이에요? 100%. 자, 100%에 가까울 것 같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학원 꾸준히 다니면서 봤을 때 이 새끼가 없을 때가 없거든.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내일 출근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경우의 수가 2잖아요. 2분의 1이네. 선생님 50%네. 그럼 제가 이렇게 답변하죠. 너 로또에 당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너의 로또 당첨률은 2분의 1이구나. 당장 로또를 사야겠어요. 병신인가요? 이러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수학적 확률을 사용할 때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잘 봐. 내가 내일 출근할 것으로 아주 높게 기대되지. 내가 내일 출근을 안 할 것으로 아주 낮게 기대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수학적 확률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수학적 확률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전제 조건 되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표본 공간 내의 표본 공간 S라고 할게요. 네. S 내의 각 근원 사건이 근원 사건 뭐랬죠? 원소의 개수 하나인 사건 같은 정도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될 때 이 표현이 좀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시죠? 근데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각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을 때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확률을 정의하는데 확률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호로는 이제 PA라고 하고요. 이 P는 probability에서 따온 거죠. 이 A가 발생할 확률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알고 있던 거예요. 그냥 이름만 다시 정하는 거예요. 분모에 뭐가 오겠어요? NS가 옵니다. 분자에 뭐가 와요? NA가 와요. 물론 이걸 중중 때는 뭐라고 했죠? 모든 경우의 수분에, 그죠? 사건 A의 경우의 수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이놈을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계산하시던 그 확률이 무슨 확률이었다? 수학적 확률이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같은 정도로 일어나는 상황은 생각보다 되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맨날 주사위나 동전 따위나 던지고 있는 거야. 맞잖아. 아, 왜 맨날 주사위만 던지는 거야? 왜 맨날 동전만 던지는 거냐고. 니네가 주위에 생각해봐.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별로 없어요. 실제 그렇죠. 맞잖아. 야, 야구 선수가 공을 치려고 타석에 들어서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상대 투수가 누구냐에 따라 상대 투수의 컨디션에 따라 감독의 작전 지시에 따라 그날 기상에 따라 홈이냐 어웨이냐에 따라 최근에 그 선수가 연봉 협상에서 기분이 좋냐 안 좋냐에 따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맞잖아. 같은 정도로 기대가 안 된다니까 애당초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 같은 종목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많고 이건 그냥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고 쳤을 때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약간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주머니 속에 흰 공 3개와 붉은 공 5개가 들었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2개의 공을 꺼낼 때 그것이 모두 붉은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주머니 속에 흰 공이 3개 있고 붉은 공이 5개 들어있어요. 이런 주머니가 있다. 이때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라는 얘기잖아요. 분모에 뭐가 와야 되지? 8C. 요즘 미쳤나봐. 분자에 뭐가 와야 되지? 5C요. 그죠? 네. 28분의 10이니까 14분의 5죠. 이렇게 경우의 수를 자꾸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확률 계산을 하려면, 수학적 확률 계산을 하려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를 충분히 훈련하시고 이 단원을 풀어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경우의 수 단원보다는 확률에 등장하는 경우의 수가 좀 더 쉬워요. 좀 더 쉽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 아주 똑똑한 아이들한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 과장이 좀 심한 표현이에요. 알겠죠? 예, 보통은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알면 존나 개똑똑한 겁니다. 너 이거 어떻게 할 줄 알아? 선생님이 알려주셨는데요? 아, 너 천재구나. 이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은 너 왜 이거 아직도 못해? 아, 선생님 까먹었어요. 한 번 더 알려줄게. 이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나도 진짜 그 똑똑한 애들 만나본 적이 있거든. 근데 얘가 너무 문제를 잘 푸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잘 풀어? 그러니까 걔가 진짜 나를 이해할 수 없던 표정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는데요. 나한테 얘기하는데 네가 이렇게 하라며 라고 들렸어요. 그래서 아니 진짜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맞긴 한데 그걸 한 번 듣고 마치 본인이 늘 써오던 것처럼 막 쓰고 있는 걸 보고 아, 걔 똑똑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알면 진짜 똑똑한 거예요. 대부분은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 몰라요. 10개를 가르치면 하나 정도 알아.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10개를 알려주고 싶어. 그럼 어떤 방법을 택해요? 100개를 가르치는 방법을 택해요. 그럼 그 중에 10개가 남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더 복잡합니다. 실제 확률과 보면 좀 더 쉬워요. 두 번째로 수학적 확률의 전제 조건 때문에 서로 같은 대상을 좀처럼 출현시키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A, B, C, D, E가 있다고 A만 2개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A가 나올 확률을 물어볼 때 A가 나올 확률이 2배 높겠잖아. 개수가 2개니까. 그럼 표본 공간 내에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일어날 것을 기대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서로 같은 대상이 좀처럼 등장하잖아요. 물론 그 서로 같은 대상의 개수를 똑같이 해주면 여전히 수학적 확률의 전제 조건을 만족합니다. 근데 그것도 매우 몹시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다른 대상으로 일괄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상대적으로 좀 쉬워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확률 들어와 보면. 알겠어요? 뭐 어쨌거나 그래도 1단원 열심히 좀 풀어야 3단원이 편안할 것이다. 그 다음에 4개의 공을 꺼낼 때 흰 공 하나, 붉은 공 3개의 확률을 구하시오. 분모는 8C4 분자는 3C1 곱하기 5C3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계산하시면 7분의 3 나올 거예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만 보시면 되죠. 자, A, B, C, D, E, F 6개의 문자가 있어요. 이것을 일렬로 배열할 때 A, B, C가 이웃할 확률을 구하시오. 어떤 상황이냐면 A랑 B랑 C의 순서는 섞여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한 덩어리로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리고 3개의 문자,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네. 간격이 좀 먼데 이러면 아 귀찮다. 그냥 모양 이상해도 내가 그냥 손으로 할게요. 얘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아무튼 3개의 문자가 추가로 더 있는 거잖아요. 맞아? 맞잖아. 이것 자체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일단 전체를 4개로 봅니다. 왜냐면 A, B, C를 한 덩어리로 볼 거니까. 그러면 4 팩토리알. 그죠?
ABC의 순서 변경 3팩토리얼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확률을 계산할 때 지금 뭘 먼저 계산한 거냐면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먼저 계산한 거예요. 그럼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전체 경우의 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6팩토리얼 들어가야죠. 그리고 여기는 4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분의 1이 되겠죠. 이것을 일렬로 배열할 때 A와 B 사이에 한 개의 문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A가 있고 B 사이에 어떤 문자가 있고 B가 이렇게 있는 건데 나머지는 또 각자의 문자가 있겠죠. 그럼 얘의 경우의 수는 A, B의 위치 변경 그리고 A, B 사이에 들어갈 문자 4가지 그리고 전체를 각 한 문자로 보고 나열하는 4팩토리얼이 있겠죠. 그래서 이때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6팩토리얼 2 곱하기 4 곱하기 4팩토리얼 이해하시죠? 그러면 15분의 4가 확률이 되는 거죠. 이것을 원형으로 배열할 때 A, B가 이웃할 확률을 구하시오. 얘는 그냥 원순열만 반영해 주시면 되니까 그냥 바로 식을 쓸게요. 네,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일단 모든 경우에는 뭐가 돼야 되지? 그렇죠. 6-1 팩토리얼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AB가 이웃하니까 AB를 한 덩어리로 볼 건데 AB의 자리는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2 팩토리얼 그리고 AB를 한 덩어리로 보는 거니까 총 5개인 거잖아요? 걔를 원으로 처리하면 5-1 팩토리얼 되겠죠. 그래서 얘는 5분의 2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별로 안 어렵죠? 별로 안 어렵죠? 자, 그런데 수학적 확률을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개수를 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개수를 셀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이해 가니? 그런데 개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수도 있잖아. 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걔를 처리하려고 이제 기하학적 확률을 만든 거고, 두 번째로는 개수를 셀 수 있다고 쳐도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지 않을 수 있잖아. 기대되지 않을 수가 있어. 나의 출근할 확률 같은 거. 맞아요? 그런 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라는 것 때문에 통계적 확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통계적 확률 좀 봐볼게요. 통계적 확률 이런 거죠. 통계적 확률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시가 있는데 바로 야구 선수의 타율입니다. 나는 야구의 규칙을 전혀 모른다 손. 1도 몰라요? 진짜 일도 몰라. 괜찮아요? 네. 진짜 야구 선수가 공을 치기 위해서 타석에 들어섰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제 그걸 다 이제 몇 번 나왔냐, 공치로 몇 번 나왔냐 이거를 타수라고 하거든요. 공을 친 횟수인데 실제로 공을 때린 횟수가 아니라 죽고 들어가면 이제 한 번, 죽고 들어가면 한 번 이런 식으로 세는 거예요. 근데 뭐 볼넷은 뭐 빼긴 한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나와서 이 사람이 죽을 때가 있고 안타를 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총 나온 횟수분의 안타를 친 횟수 이렇게 해서 타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니까 0에서 1 사이의 값이에요. 그러면 어떤 타자가 나와 있는데 밑에 나와요 정보가. 그래서 0.362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타율이 3할 6푼 1리 36.2%로 안타를 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연봉이 한 2-30억 되죠. 존나 개잘 치는 거예요.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못한 애들은 1할 9푼 8리 1할 8푼 2리 막 이래요. 그러면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니네 야구를 보고 있어. 되게 중요한 시점이야. 지금 기아가 우승하냐 마냐의 시점이야. 알겠어? 그런 시점인데 3할 6푼 2리짜리 타자가 나왔어. 그러면 약간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치? 근데 갑자기 뭐 다음 타순이랑 나왔는데 0할 9푼 8리 9푼 8리가 나왔어. 그럼 다음 타자 누구지? 이렇게 검색하고 있단 말이야. 야 어차피 죽을 거니까. 물론 걔가 안타를 칠 수도 있죠. 근데 높은 확률로 죽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이 실제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또 무슨 설명하고 싶냐면 두 번째로 야구가 시즌제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봄에 야구를 개막을 해요.
그럼 가을까지, 가을 전까지 하거든요. 이렇게 쭉 뭐 100몇 경기를 하는데, 자, 시즌 초반에 만약에 내가 야구 선수야. 근데 되게 컨디션이 좋아서 한 경기 4번 나왔는데 4번 다 안타를 때린 거야. 그럼 두 번째 경기에 내가 뭐라고 나오냐면 1.000 이렇게 나오거든요. 18. 욕하는 거 아닙니다. 18. 확률이 1이라는 뜻이 18 타자인 거죠. 그러면 제가 시즌 초반에 딱 나와가지고 밑에 타율 18 써 있어요. 100% 안타를 친다는 얘기지. 그리고 제가 타석에 딱 들어서요. 그럼 사람들이 오! 18 타자다! 넌 무조건 안타겠구나 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면 시즌 초반에는 히어로들이 전 넘쳐나. 알겠어? 시즌 초반에는 막 7할짜리도 많고 막 6할짜리도 많고 많아요. 많은데 웃긴 게 경기를 계속해서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애들이 적당한 값에 수렴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시즌 초반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시즌 말미에 가면 신뢰성이 높아요. 실제로 3할 6분짜리가 나오면 안타를 잘 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9푼 8리 이런 애들이 나오면 잘 못 칩니다. 실제로 잘 못 치나. 그게 정확히 딱 통계적 확률의 의미이거든요. 제가 그걸 내용을 알았으니까 설명해 볼게요. 자, 같은 시행을 저도 야구 잘 몰라요. 잘 안 봐요. 네.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하여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Rn이라고 합시다. 시행 횟수 n을 한없이 크게 합니다. 많이 빡이 치네요 이제 슬슬. 이펜 바꾸시는 거 어때요? 제일 최신형 모델이 뭘 갤럭시 펜을 구형으로 바꿀까요? 구형은 이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건 타원형인가요? 구형 문제 있었지 않았어요? 아니야 없었어. 상대도수 n분의 Rn 이 가까이 다가가는 일정한 값이에요. 실링콘 그 아셨어요? 실리콘 팁살 그랑 상관이 없더라고. 상관없어요. P를 사건 A가 일어날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요. 내가 봤을 때 애들 블루투스 뭐 업데이트 잘못한 것 같다. 아, 내거 씹히던데. 그지? 씹혀야 사실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어요. 빨리 나 시험에 그 DC 있잖아. 전개. 시험에 자, 그래서 이걸 기호로 표시해 보면 PA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리미트 n이 양에만 들어갈 때 n분의 Rn이고요. 왜? 해보서. 아니 일직선이 그런데 점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쳤지. 나도 빡이 친다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는 뭐
보다 제가 훨씬 더 지웠다 썼다 난리치고 있거든요. 좀 짜증나 죽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이걸 한없이 크게 할 수 있겠니? 아요. 야, 너의 정확한 타일을 측정해 볼게 라고 하면서 계속 공을 치게 만들어. 회전근개 파열. 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적당히 크면 충분히 유의미한 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일 출근 확률 얼마야? 라고 물어봤을 때 100%요. 왜? 당신 지금까지 한 번도 출근 안 한 적 없잖아. 오, 어떻게 알았지? 유의미하잖아. 그래서 너 내일도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진짜 제가 어김없이 나와 있죠. 이게 NPC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통계적 확률로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봐봐. 실제로 그러니까 자연현상의 사현상에는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대부분 안 됩니다. 대부분 안 되죠. 안 되니까 통계적 확률 쓰는 게 맞고요. 충분히 크면 상대수를 사용한다. 요 그림만 좀 설명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오. 이게 뭐예요?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하는 건데 앞면이 나오는 상대도수예요. 즉 10번 던졌을 때 앞면이 몇 번 나왔냐, 1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몇 번 나왔냐. 그럼 이 추이를 보면 뭘 알 수 있죠? 점점 2분의 1이 근접하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야, 가끔 이런 생각하는 놈도 있어. 선생님 동전을 던지면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제가 방금 던졌거든요. 앞면 나왔어요. 이제 뒷면 나오겠죠? 뭐 하는 거야 진짜.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리가 없는데 또 앞면 나올 수도 있지. 그런데 이걸 100만 번, 1000만 번, 막 1억 번 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 매우 5천만 번에 가깝게 앞면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통계적 확률이 시행 횟수가 아주 커지면 수학적 확률이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만든 확률인 것 같지만 수학적 확률하고 의미가 매우 유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핀트를 많이 어긋나서 지금 해석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시행 횟수 n을 무한히 크게 하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 유의미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